할렐루야, 김창만 목사입니다. 예, 오늘도 저랑 같이 이제 알렌 선교사님에 대해서 또한 알렌 선교사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알렌 선교사님이 한국의 어떤 굉장히 역사적인 그 사건의 현장에 함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알렌 선교사님이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시기는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알렌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당시에 이미 조선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외국인 봉사들도 있었고 그들을 지켜주는 군인들도 있었고, 그런데 알렌 선교사님만큼 그렇게 큰 역할들을 감당한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알렌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좀 지내다가 다시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에 있었던 아내와 기구와 약품들을 이제 챙겨오기 위해서 1884년 10월 11일 날 배를 타고 이제 중국으로 떠나십니다. 그런데 그 중국으로 떠나실 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서양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실업가 2명, 교수 1사람, 그리고 화류계 여인이 1명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서양 문물을 대표하는 사람들일 수 있었거든요. 서양의 비즈니스, 그리고 서양의 교육 문화, 그리고 그 서양의 퇴폐 문화, 그리고 기독교, 이렇게 서양의 문화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인물들이 이 연락선에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비즈니스와 교육과 또한 그 퇴폐 문화는 조선에서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지만 이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었던 알렌 선교사님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 위한 발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알렌 선교사님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한국에서 자리 잡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굳건히 자리 잡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마치 중국처럼 그런 모습들이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 아닐까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외국 공사관들의 진료와 치료를 담당하던 이제 알렌 선교사님이 한국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좀 윤택해지고 그 삶이 굉장히 순탄해졌습니다. 아내도 한국으로 데려왔어. 집도 또 특별히 미국 공사관 옆에다가 탁 얻어줬어. 그냥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렌 선교사님의 일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알렌 선교사님은 일약 한국 근대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건은 겨울밤에 일어났습니다. 친일 개화파들, 그러니까 청나라 중심의 인물과 보수파들을 제거하기로 한 친일 개화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근대식 우정국 건물인 박동, 그러니까 지금 종로 쪽에 그 우정국 건물이 세워지던 12월 4일 날 일대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정변을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1882년에서부터 1884년경에 그 조선의 어떤 사회정치 세력들은요, 크게는 한 5개 정도로 나누어졌었어요. 급진개화파, 그래서 개화당이라고 하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 갑신정변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고요. 또 온건개화파, 민씨수구파, 대원군 수구파, 그리고 아주 강력한 보수파였던 위정척사파 등이 이렇게 5개의 세력으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갑신정변은 말씀드렸던 급진개화파와 그 다음에 민씨수구파, 이 둘이 본격적으로 붙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 개화파, 급진개화파는 일본과 가까웠고요. 민씨수구파는 청나라와 가까웠거든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일본과 청나라의 그 아주 보이지 않는 정치 투쟁이 있었던 거죠. 당시 이제 급진개화파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일적인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일본이 제대로 된 근대화의 모델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이 사람 일본을 좀 모델로 따라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김옥균, 박영효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12월 4일 날 우정국 설치 기념식을 갖는 날 이제 변을 일으킨 거죠. 그날 저녁에 앞에서도 나왔던 독일의 외교 고문,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밀렌도르프 집에서 이제 축하연을 벌였어요. 야, 우정국 새로운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의 근대 문화가 들어왔고 새로운 건물이 세워집니다라고 하면서 축하연을 부리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보수파의 거물이었던 민영익, 아까 나왔었죠.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민비의 조카예요. 그리고 민병석, 한규직, 그리고 푸트 미국 공사, 그 다음에 여러 미국 외국 공사들이 거기에 참여해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그 친일 개혁파가 오늘 정변을 일으킨 됐잖아요. 그래서 외국 공사들은 다 모여 있는데 일본 공사 다케조에는 그날 개인적인 문제를 이유로 불참을 합니다. 참 묘한 일이죠. 예, 이런 연회 안에는 음모가 숨어져 있었던 거예요. 급진개화파가 자객들을 그 밀렌도르프 집 근처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연회가 진행되는 동안 근처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 불이야 막 그러면서 당시 목조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숨어 있다가 보수파들을 하나씩 자객들이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밤 10시 정도 됐을 때 우정국 쪽에서 불이야 라는 소리가 나고요.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사람들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피신하는 혼란을 틈타서 자객파들이 찍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민 씨의 총망받고 사랑받는 조카, 바로 민영익이라는 사람이죠. 그 민영익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 민영익이요, 온몸에 칼자국 그 자상을 입고 피투성이가 돼서 이제 돌아옵니다. 막 여기저기 동맥들도 끊어지고 머리 7군데를 칼로 깊이 찔려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밀렌도프하고 이 푸트 공사는 이제 급한 거예요. 사람이 막 쓰러지고 막 피 칠갑이 돼 있고 그런 민영익을 보면서 일단 안채로 급하게 데리고 들어갑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그 계약파들한테 더 죽을 수도 있고 물론 자신들도 되게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푸트 공사는 급하게 누구를 부르냐면 의사였던 알렌을 부르게 됩니다. 예,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 알렌 선교사님 그 당시 이제 의사였죠. 이제 불려온 거예요. 그렇게 불려왔는데 딱 상황을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누워있는 사람은 얼굴이 낯이 익은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민영익이에요. 당시에 왕 다음에서 조선에서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딱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투성이인 민영익 그 주변으로 용한 한의사들이 쫙 이렇게 10여 명이 둘러서서 그 상처마다 뭐를 하는 거냐면 피가 더 이상 낫지 않게 송진을 막 갖다가 그 상처에다 집어넣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니 이 알렌 선교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알렌 선교사 의사라고 하는 서양 의사라고 하는 알렌 선교사를 바라보면서 한국의 한의사들, 조선의 한의사들도 되게 이제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생전 접해보지도 않은 하얀 사람이 눈은 파랗고 그런 사람이 와갖고 고치겠다고 하고 있으니 불신이 이제 가득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랑 뭐 권력을 뭐 알력을 뭐 이렇게 다투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없잖아요. 급박한 상황이니까. 그래갖고 그 밀렌도르프라는 사람이 집사를 통해서 한의사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알렌이 실제적으로 이 민영익의 상처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태가 심각해요. 잘못하면 이 사람이 살으면 정말 땡큐요 감사한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죽기라도 해봐요. 그러면은 그 화살은 오롯이 누가 받아야 돼요? 이 알렌 선교사님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렌 선교사님도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과연 고쳐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뭐 우리 알렌 선교사님께서 뭘 하셨겠어요? 기도하셨겠죠. 그렇죠?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일 이 시술이 실패한다면, 이 치료가 실패한다면 한국에서 기독교는 뿌리박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제 어쨌든 간에 상황에 등을 떠밀려서 이 민영익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26군데인가 그 정도가 칼자국이 나 있어서 꼬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알렌 선교사님이 결단을 내리고 이 민영익을 고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알렌의 증조부가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알렌 선교사님 자기가 죽을까 말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무슨 피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죠.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수술 가방을 엽니다. 그래서 칼로 찔린 상처를 27군데, 27군데를 꿰매고 혈관 한 군데에는 심을 받고 다른 상처들에는 반창고를 붙이고 뭐 붕대를 감고 그래서 아주 긴 시간 동안 혼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몸을 붕대로 감은 민영익이 마치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어서 미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시에 밤늦게 자정 근처에서 이제 들어왔던 이 수술이 새벽이 돼서야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상 이 수술이 끝난 다음에요, 알렌 선교사님이 그렇게 많이 우셨대요. 수술을 하면서 이제 두려움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하면서 그 많은 상처가 난 사람을 고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님은 그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고, 그래서 한국에서 그 몇천 년 동안 한방의술도 굉장히 이제 뛰어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날 서양의 의술이 필요해서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서양 의술을 통해서 민영익이라는 아주 귀중한 사람을 고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 수술이 끝난 다음에가 다가 아니죠. 민영익이 그 수술을 받은 다음에 폐혈증을 이기고 그 모든 위험들을 이기고 완치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3개월 걸리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대요. 갑자기 막 민영이 몸에서 막 열이 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열 오르면 뭐예요? 염증 반응이라고 해서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 좋은 거 우리 전통적으로 뭐가 있죠?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그렇죠? 인삼, 산삼, 그 다음에 또 우리 수술하고 난 다음에 뭐 먹어야 돼요? 멍멍이탕, 이런 것들을 몸에 좋다고 알렌 몰래 민혁이에게 사람들이 막 먹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열이 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감사하게도 민영익이 잘 완쾌가 되고 이 소문이 전국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명성황후의 조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소문이 고종황제에게까지 들어가고 뭐 여기저기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났잖아요. 이 소문 난 것 때문에 알렌이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어떤 고생들을 하게 되는지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